안녕하세요, 핀드나트입니다. 저희 핀드하우스 카페 바로 옆에 개복숭아 나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한창 이사 왔을 때 핑크빛의 복숭아꽃이 열렸었는데 여름 동안은 초록색 열매들로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벌써 분홍빛깔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또 왠지 그 복숭아의 분홍빛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쁜 복숭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파리들이 좀 있고요. 2개의 복숭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2개 들어가고 이파리 들어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때 스케치 안 하고 바로 할 경우에 위에서부터 그리면 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동그라미부터 그려볼게요. 이쯤에다가 천천히 여기에 이렇게 살짝 엉덩이가 나오죠. 여기 좀 삐끗했는데 저도 연필 드로잉 없이 그리면 이럴 때가 있는데요. 뭐 안 틀린 척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 하나 그렸고요. 이걸 그려놓고 나서 이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뒤에 있는 복숭아 그릴 수 있겠죠. 자, 중심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는 이렇게 가지의 부러진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 가지의 왼쪽 라인 먼저 살짝 그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렸고요. 왼쪽을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겠죠. 이쪽에서도 가지가 튀어나와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가지가 나오고요. 천천히 눈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있죠. 이제 오른쪽으로 윗라인, 아랫라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파리 하나가 뒤집어져서 나오네요. 이게 쬐끄만 이파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였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복숭아를 먼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잡아놓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제 전체 모양을 봐야 돼요. 왼쪽을 그려놓고 오른쪽 이어가면서 이렇게 좀 작아졌지만 뭐 이 정도는 큰 영향 없겠죠. 내 그림 안에서만 이상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 여기도 이파리가 제가 살짝 겹쳤는데요.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빠지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인맥은 좀 두껍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잡아놓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도 가운데 인맥 먼저 잡아볼까요? 여기 끝에 살짝 구부러져 있네요.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반대편에 찢어지고 끝에가 말려 들어간 느낌까지 그렸고요. 이제 이쪽만 그리면 되겠죠. 위에서부터 여기도 인맥을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맥을 잡을 때 그냥 이 입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이미 그려놓은 이 입과의 공간을 보세요. 이 사이 공간을 보면 어느 정도 서로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맥이 여기는 아래쪽 라인으로 보이지만 교차가 되면서 여기는 윗면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려놓고 위에 라인을 또 그리다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얘는 바깥쪽 외곽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인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안쪽에서 이렇게 다시 여기로 와서 줄기 인맥이 저 뒤로 이제 뒤집어지고요. 저쪽 반대편 잎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잎은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윗면이 보이겠죠. 끝에가 좀 까슬까슬하니까 너무 반듯하게 그려지지 않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잎들. 작은 잎들은 전체 외곽 형태를 봐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안 떼고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떼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랑 여기 뒤쪽에 잎들이 하나씩 더 보이긴 하는데 여기만 하나 더 그려볼까요?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옆모습 하나랑 앞면 하나 정도? 네, 드로잉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펜으로 바로 그리는 게 자꾸 겁이 나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연필 드로잉 해놓으셔도 되는데요. 스케치를 어떻게 해놓으시냐면 이 모양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 줄기 방향, 그 다음에 이 이파리도 길쭉한 동그라미 정도로만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위치만 잡는 거예요. 위치만 그렇게 해놓고 펜으로 바로 그리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연필로 이 모양을 다 잡으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요. 계속 지우개질만 하게 돼요. 네,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펜으로 자신감 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채색해 볼게요. 자, 먼저 메인이 되는 복숭아 칠해 볼게요. 조금 큰 붓 가지고요. 틴토레토 8호. 이 붓은 천연 모여서 물머금이 좋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쫙 번지는 느낌을 사용할 때 좋습니다. 먼저 초록빛, 연두빛을 슬쩍 발라놓고 오렌지를 살짝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레드까지. 이제 어느 정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문지르지 않고 톡톡 터치해서 건드려주는 느낌으로만 이제 알아서 번지게끔. 지금은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물이 많으면은 이미 칠해놓은 이 부분을 다 밀고 나가서 채색이 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아래쪽에 녹색의 어둠도 이렇게 어두운 표현을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덩어리감이 생겨요. 복숭아는 동그란 구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는 부분은 동그랗게 밝고 그 사이드 쪽으로, 특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둠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 어두운 흐름을 따라서 톡톡 터치해 주시고요. 이 물감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그냥 팔레트 자체에서 섞여버리면 거무튀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너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둠을 넣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산뜻한 느낌이 오히려 좀 살아나죠. 어둠이 없으면 괜히 더 칙칙하고 거무튀튀해 보일 수 있어요. 어두운 곳은 정확하게 어두워져야지 전체적으로 덩어리와 이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두운 곳은 팍 어둡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겁나잖아요, 그죠? 어둠 칠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이 될 경우에는 좋은 종이 쓰셔야 됩니다. 안 좋은 종이에다 쓰면 이렇게 예쁘게 번지지 않아요. 종이가 열일을 안 합니다. 그냥 폭삭 젖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종이를 쓰시길 바래요. 300g 이상 코튼 함유량이 높은 종이로. 그리고 뒤쪽에 있는 복숭아도 칠해 볼게요. 만약에 앞쪽 복숭아가 안 말랐으면 다 마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붓을 떼는 부분에서 물이 뭉치면서 좀 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밝아야 되는 부분에서 붓을 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끌고 와서 이렇게 좀 진해도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붓을 떼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떼면 여기에 뭉치죠? 얘를 끌고 와서 이쪽에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색감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에 어둠을 넣겠습니다. 초록 어둠 넣으실 때
이 앞쪽 복숭아 겹쳐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앞에 밝음과 뒤쪽의 어둠을. 그래야 앞에 복숭아도 잘 보이고 뒤에 복숭아도 잘 보여요. 이 부분, 딱 겹쳐지는 부분의 명암을 애매하게 비슷비슷하게 처리를 해놓으면 둘 다 안 보이고요. 그림이 굉장히 흐지부지하고 오히려 어두컴컴하게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 어둠 했던 것처럼 이 경계들도 정확하게 어둠을 잡아주셔야 두 개 다 잘 보입니다. 지금 마르고 나니까 색감이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연두빛 살짝만 더 끼워 넣어볼게요. 애초에 복숭아 색깔이라고 나오는 물감도 있는데요. 약간 핑크, 연한 핑크빛이 돌면서 주황빛이 도는 그런 물감을 쓰셔도 좋고요. 주황과 빨강을 연하게 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어둠을 딱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니까 앞에 복숭아도 잘 보이고 뒤에도 잘 보이죠. 자, 이제 넓은 부분은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 속으로 쏙 들어간 부분에 어둠만 한 번 더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자랑 같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쪽도 어느 정도 말랐기 때문에. 그림자는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색감에서 어두운 톤으로 넣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렇게 과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그림자라고 해서 그냥 검은색으로 띡 해놓으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주황빛과 빨간빛의 어둠은 갈색 계열로 표현하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기는 이쪽은 어느 정도 그림자의 형태가 좀 보이기 때문에 경계를 어느 정도 만들어 두고요. 아래쪽은 살짝 경계를 좀 뭉개줄게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자, 이제 이파리로 쭉 넘어가 볼까요? 지금 팔레트에 있는 색깔들 그냥 다 섞었어요. 초록색 계열과 갈색. 초록 계열과 갈색은 어차피 색이 많이 부딪히는 색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색이어서 막 섞어주셔도 사실 크게 영향 없습니다. 자, 지금은 면적이 이렇게 동그랗진 않으니까 이제 조금 작은 붓으로 칠하실 때도 기왕이면 인맥의 방향대로 칠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남는 하얀 공간들이 나름대로 화사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이 구조에 대한 모양을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할 때는 외곽 라인을 다 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형태대로, 그리고 마르기 전에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마른 느낌, 타 들어가는 느낌들을 툭 터치만 해주시면 그러면 색감이 자연스럽게 번져 나가겠죠. 안쪽은 애초에 그림자 때문에 어두우니까 좀 어두운 컬러를 바로 써버릴게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흰 여백이 좀 남아도 경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딱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입도 넓은 부분은 먼저 그냥 칠할게요. 우리 어차피 너무 깔끔하게 막 극사실화, 세밀화 이런 거 할 거 아니니까 너무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들은 가지고 계신 색감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 색깔 쓰셔도 됩니다. 저랑 꼭 똑같이 쓰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초록색 자체도 계열이 엄청 많고 다양한 색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색감이 다르다고 해서 복숭아 잎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뭇잎처럼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색감 자체는 당연히 산뜻하게 쓰고 예쁘게 쓰면 좋겠지만 색감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또 너무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도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넓은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천연모를 쓰는 거예요. 넓은 부분은 그냥 툭툭 툭툭 누르면서 칠하면 워낙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쉽게 칠할 수 있어요. 근데 얇은 붓은 아무래도 물머금이 좀 적기 때문에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물감을 좀 자주 묻혀야겠죠? 대신에 당연히 얇은 컨트롤이 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괜히 붓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용도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은 이건 좀 컨트롤이 쉽고 이건 좀 컨트롤이 어렵네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쉬우면 쉬운 붓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천연모 쓰시면 오히려 이것도 어려워요. 너무 탄력이 없어서 내가 컨트롤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천연모 쓰시면 뾰족하니까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칠하니까 금방금방 칠하죠. 붓의 끝부분을 이용하면은 얇은 라인들도 이렇게 붓을 세워서 끝부분으로 칠하면 얇게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넓은 면적을 또 그렇게 칠한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림 그릴 때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그냥 앉아서 손만 움직이는 거라서 힘들지 않을 거다. 그냥 뚝딱 그림 한 장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죠? 그림 자주 그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한 장 그리고 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무슨 전시하거나 작품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재밌게 즐기면서 하시기에는 그림을 오래 그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파리에서도 가운데 인맥을 중심으로 한쪽 면은 그림자가 생기면서 빛을 아주 등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좀 생기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잎의 꺾임에 따라서 생기는 그림자, 어두움, 명암들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시면 많은 디테일을 살리지 않아도 입체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명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과 물감을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쓰셔야지 말랐을 때 예쁩니다. 좁은 면적이라 그래서 너무 물감을 가난하게 쓰면 그림도 가난해 보입니다. 얇게 쓰면 물감이 금방 말라서 예쁘게 보이지 않으니까 물도 넉넉하게. 자, 이제 붓을 바꿔서 얇은 붓으로 해서 얇은 라인들 마저 이어서 칠해볼게요. 조금 있는 부분들 확실히 이 인조모 붓이 탄력이 좋아서 컨트롤이 쉽습니다. 저 지금 약간 신나 보이지 않나요? 붓놀림이? 붓도 물감을 끝에만, 물감 끝쪽에만, 붓모의 끝에만 살짝 묻히시고요. 칠할 때는 물감이 안 묻은 부분도 같이 닿게 칠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너무 건조하면 잘 안 칠해지니까 촉촉한 상태에서 자, 가지도 너무 많은 디테일을 살리실 필요 없고요. 빛을 받아서 좀 밝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살짝 어두워 보이는 부분도 있죠. 밝아 보이는 방향 쪽을 이렇게 흰 라인을 살짝 살려서 흰 공간을 이렇게 남겨서 칠해주시면 이 나름대로 원기둥의 구조가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화이트가 또 너무 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지는 흰색 물체가 아니니까요. 막 반짝반짝거리고 광나고 이런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그 부분이 좀 밝아지면서도 너무 하얗지 않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레드가 살짝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마르고 나니까 조금 밝아진 부분도 있죠. 우리 어둠 칠했던 부분이 어둠 한 번만 더 포인트로. 이 그림은 뒤로 갈수록 사실 집중력이 높아져야 돼요. 멀리서 보면서 가장 어둡게 잡혀줘야 되는 부분, 밝음과 어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우리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잘 해놨는데 뒤에 가서 포인트 막 이런 거 막 툭툭 날리게 되면서 그림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툭툭툭툭 좀 빠르게 진행하고요. 뒤로 갈수록 최대한 신중한 터치로 끝까지 보면서 나의 터치를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툭툭 날리면 안 되고요. 끝까지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터치해서 어떻게 붓을 떼는지 확인하고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제가 아쉬운 거는 주황빛과 붉은빛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어볼까요? 깨끗하게 붓을 닦고요. 오렌지를 아예 전체적으로 깔아버리겠습니다. 너무 두껍게 하지는 마시고 이미 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붉은 오렌지빛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물기를 좀 많게 해서 훨씬 갑자기 좀 채도가 확 살아난 것 같죠? 레드까지만 좀 더 추가를 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하길 잘했네, 그죠? 진짜 끝! 아! 진짜. 이렇게 마지막까지 빼먹는 부분이 있어요. 끝! 빼고 사인하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초록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쓰다 보니까 계열이 좀 비슷해졌는데 초록색은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다양한 색감들 원하시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더 풍성한 느낌의 복숭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새로운 그림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디가 골라봐. 니니 이거요. 뿅! 와. 아무거나 뽑으면 안 돼? 아무거나 뽑으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으아! 되겠는데? 오! 오, 이거. 우와! 이거. 되겠다. 둘, 셋. 인디안 밥! 너무 웃겨.